오늘 제가 계속 여기저기서 지금 차을학회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차하얼학회라는 중국의 통일전선 전략을 실행하는 공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오픈화된 겁니다. 우리가 공자학원 아시죠? 공자학원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중국 유학을 꿈꾸는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중국 유학을 꿈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진핑을 찬양하는 예찬하는 그런 글들을 학습시키는 그런 곳이 이제 공자학원인데 차하얼 학회는 우리나라의 연대에도 있습니다. 차하얼 연구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차하얼 학회는 공자학원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그런 공작기구인데 반해서 차하얼 학회는 우리나라의 지식인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어요. 그 나라의 지식인 엘리트들을 포섭하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캐내는 그런 정보 공작 기구입니다. 그것이 이제 외국에 이미 많이 드러나 있고 지금도 공자학원의 신체 알림 본부인가요? 그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이 이미 연대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을 함께 중국 공산당의 거점인 차하얼 학회를 폐사라라는 시위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하얼 학회는 이미 신원식 국방장관이 공공외교를 명분으로 공산당의 통일전선 활동을 펼치는 조직이라고 공식적으로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산하기관 연구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자신들이 기자다라고 하면서 가짜 기자 신분을 위장을 해서 우리나라와 한미동맹과 관련된 임계철선을 물어왔다라고 하고요. 국내 차을학회 관계자들은 민간의 탈을 쓴 국가기관이다, 정보기관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을 포섭을 하는 기관으로 유명합니다. 이 차을학회는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바로 차을학회에서 고급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지금 김상순 박사가 있습니다. 이 김상순 베이징대 북경대 국제관계학 박사가 월간조선과 에게 제보를 한 겁니다. 어떠한 제보? 지금 차하얼 학회의 회장은 한팡밍이라는 사람인데 차관급입니다. 중국의 차관급. 그러니까 이 학회장이 2017년 2월에 자신을 불러서 이걸 요구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 당시에 대선이 한참 치러지고 있었던 때였죠. 5월 때라니까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전에 문재인 후보를 만날 수 있게 주선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 측에 원하면 대선 자금은 얼마든지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김상순 박사는 지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월 10일 투표일 날 차을학회가 사진 한 장을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문재인 후보와 당시 후보죠. 문재인 후보와 이 한팡밍 차을학회 회장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김상순 박사가 한 말을 원용을 해볼까요? 김상순 박사에게 한팡밍 학회장이 뭐라고 그랬죠? 문재인 만나게 해달라. 대선 자금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라. 만나주는 대신 대선 자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났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월간조선에 그 사진 실렸습니다. 5월 10일자로 실린 것까지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노영민 비서실장을 통해서 훈장을 줍니다. 이 한핑밍 학회장에게 문재인이 훈장을 줍니다.
무엇 때문에 훈장을 줄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 차을학회가 어떤 집단인지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정보공작기관이라고. 이거는 저의 독단적인 어떤 추정이 아니라 이미 차을학회가 해외에서 암약하고 있는데 그 해외에서 이미 해외 유수 언론들이 이 차을학회가 거의 공작기관일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다 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작기구의 장을 문재인은 대통령이 돼서 훈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노영민을 통해서. 뭐가 그렇게 고마웠을까요? 훈장이라는 건 뭐죠? 우리나라에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여를 했나요?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에 기여를 한 건 아닐까요? 차을학회 회장은 지금 누구누구를 만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언제요? 싱하이밍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리짜이밍이라고 표현하죠. 이재명을 만나서 이재명은 다소곳이 앉아있고 거기서 싱하이밍은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아니 주재국 대사가 지금 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참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런 발언을 했을 때 한중 관계가 경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해찬이 중국으로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해찬의 뒤를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달려갑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국회의원들을 만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외교부 고위직을 만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누굴 만났냐고요? 차을학회에 찾아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중 관계가 경색돼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리러 간 사람들이 그나마 정부 외교부 관리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차을학회를 찾아가서 그 학회 임원들을 만났다? 뭔가 짚히는 구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짚힌 구석이 그겁니다. 그렇구나. 차을학회가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구나. 우리 그 국회의원들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차을학회가 하나의 창구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조아릴 곳이 차을학회였구나. 라는 걸 그 당시 지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기사를 왜 갖고 왔을까요? 바로 이렇게 친중하고 있는, 종중하고 있는 중국을 무조건 추앙하는 이러한 무리들도 저는 아까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반국가 세력의 일원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정보를 빼내주고 차을학회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이 김상순 박사의 폭로에 의하면 김상순 박사한테도 계속 문 대통령 얘기만이 아니고 문 후보 얘기만이 아니라 문재인 얘기만이 아니라 자, 한국에 가면 이런 정보를 캐와라, 저런 정보를 캐와라. 맨날 정보 캐오기 지령만 내렸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암약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라고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뭐 어떤 정보를 갖다 바쳤을까요?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받았을까요? 저는 김상순 박사의 이 폭로가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데도 윤 대통령의 이야기가 철진한 무슨 레코드입니까? 새로운 사실들인데요. 하나만 더 할까요? 아까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차을학회 가서 한팡민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 만난 그 사진에서 이 테이블 끝에 중국 국기와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가 거꾸로 꽂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뒤집혀진 태극기 앞에서 공산당 요원들과 기념 촬영한 민주당 의원들. 2023년 6월 13일 날 있었던 자리입니다. 한팡민 회장을 만나러 머리 조아리려 간 사람들.
김태년, 홍익표가 지금 보이네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는 중국을 추앙하는 그런 무리라고 여겨집니다.